세상의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진리찬남입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들을 통해 우주의 시작과 물리 법칙, 그리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정교한 법칙 속에서 질서를 갖추었고, 지구에는 생명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지구를 가득 채운 수많은 생물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박테리아에서 코끼리까지, 이끼에서 거대한 삼나무까지, 그리고 인간까지. 이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해졌을까요? 현대 생물학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설명은 바로 진화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화론이 실제로 무엇을 설명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아직도 남아있는 질문인지 냉정하게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이 완벽하게 증명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 전체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는 매우 강하게 입증된 부분도 있고, 여전히 연구 중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관찰한 생물들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환경에 따라 생물의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이가 달라지면 부리 모양이 달라지고, 생존에 유리한 특징을 가진 개체들이 더 많이 살아남아 번식합니다. 이를 자연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은 DNA를 발견했습니다. 생물의 특징은 유전 정보를 통해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DNA 복제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진화론은 유전적 변이와 자연선택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생물들이 변화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과학은 생물의 변화와 적응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항생제 내성입니다. 항생제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세균은 죽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균은 우연한 유전적 변이 덕분에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내성균이 증가합니다. 오늘날 병원에서 문제가 되는 슈퍼박테리아도 이런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갈라파고스 핀치새 역시 비슷합니다. 가뭄이 오거나 먹이가 바뀌면 생존에 유리한 부리를 가진 새들이 살아남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면 집단 전체의 평균적인 특징이 달라집니다. 또한 인간이 만든 품종 개량도 좋은 예입니다. 늑대와 비슷한 조상으로부터 진돗개, 치와와, 셰퍼드, 불독 같은 다양한 품종이 탄생했습니다. 즉, 생물이 변화하고 적응한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 정말 새로운 종류의 생물까지 탄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진화 연구의 핵심입니다. 진화론은 긴 시간 동안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생물의 형태와 기능이 점점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화석 기록에서도 전이형 특징을 가진 생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틱타알릭입니다. 물고기와 육상동물의 특징을 함께 가진 화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특징을 동시에 보여주는 화석으로 유명합니다. 고래 역시 육상 포유류 조상으로부터 변화해 왔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화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진화 연구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화석 기록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모든 생물이 화석으로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물 변화의 모든 과정을 영화 필름처럼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발견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타당한 설명을 구성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약 5억 4천만 년 전 지구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를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화석 기록을 보면 비교적 짧은 지질학적 기간 동안 매우 다양한 동물문들이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조용하던 무대 위에 수많은 배우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의 변화, 산소 농도의 증가, 환경 변화 등을 통해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브리아기 폭발은 지금도 진화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눈의 진화입니다. 다윈 자신도 생전에 눈을 생각하면 어려움을 느낀다고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눈은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초점을 맞추는 수정체,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망막, 그리고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뇌까지. 마치 초고성능 카메라와 컴퓨터가 결합된 시스템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빛을 감지하는 단순한 세포에서 시작해 점차 복잡한 눈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계에는 단순한 광수용체부터 매우 복잡한 눈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여전히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은 생물학적 정보의 기원입니다. DNA는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생명체를 만드는 방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포 하나에는 약 30억 개의 유전 문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를 책으로 출력한다면 수백 권의 백과사전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보가 단순히 저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포는 그 정보를 읽고 복사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마치 거대한 자동화 공장이 세포 하나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유전 정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RNA 세계 가설 등 다양한 모델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화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실러캔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고기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38년 아프리카 해안에서 살아있는 실러캔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화석 속 모습과 매우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왜 어떤 생물은 크게 변화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생물은 오랜 시간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이 역시 진화 연구에서 계속 탐구되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는 성의 진화입니다. 생명체 대부분은 암수 구분을 통해 번식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생겨났을까요? 과학자들은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고 해로운 돌연변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성적 번식이 진화했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여전히 활발한 연구 주제입니다. 공생 역시 놀라운 현상입니다. 벌과 꽃, 장내 미생물과 인간, 산호와 공생 조류처럼 많은 생명체는 서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과학은 이러한 관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교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과학은 생물의 변화와 적응을 설명합니다. 유전자를 설명합니다. 화석을 설명합니다. 자연 선택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모든 역사와 복잡성을 완전히 설명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 스스로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과 신학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생명은 단순히 우연과 자연 선택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더 깊은 질서와 목적이 존재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는 생명체가 질서와 구분 속에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과학은 이 구절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세계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연구할수록 생명은 점점 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DNA, 세포, 생태계, 공생, 의식, 그리고 인간 존재 자체. 모든 것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술을 만들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존재를 질문합니다. 과연 인간의 의식은 단순히 뉴런의 전기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질문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생명의 다양성과 진화,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바라보는 더 깊은 시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채널, 진리 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